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가 25년 1월 초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25년은 스윙의 장이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미국 월가에서는 1년 중 첫 5거래일 또는 한 달간 주식시장 실적이 1년 전체가 좋을지 나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후 첫 5거래일 주가가 오르면 S&P 500에 그해 플러스 수익 낼 확률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5년에 첫 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스파이, 연봉입니다. S&P 스파이죠. 현재 첫 5거래일이 지난 현재 연봉을 보면은 0.58%의 상승입니다. 상승이요. 첫 5거래일에 주가가 오르면 그해 플러스 수익 낼 확률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년은 플러스로 마감할 확률이 82%, 마이너스로 마감할 확률이 18%입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5년이 플러스로 마감할 확률이 82%가 컨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16번 중 7번만 하락, 9번 상승. 한마디로 S&P 500이 25년이 플러스로 마감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 플러스가 큰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 한마디로 1년을 통째로 홀딩했을 경우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기는 하나 굉장히 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는 횡보를 할 시 조금씩 녹아서 본주가 똑같은 가격일지라도 3배 레버리지는 조금씩 하락한다. 그래서 25년은 스윙의 장이다. 여러분 컨펌이 되었어요. 25년은 스윙의 장입니다. 1년을 통째로 홀딩한 것보다 스윙으로 약간 4848 하면서 추세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조건 홀딩만을 외치는 그 어떤 유튜버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게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우리가 근 1년 넘게 차트 공부를 하면서 갈고 닦은 차트 보는 기술을 25년에 펼쳐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홀딩, 무조건 적립식 매수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건 좋아요. 하지만 25년은 그게 재미없을 수 있다. 그리고 스파이 연봉을 보면은 연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떠 있어요. 볼린저 밴드 둥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파이든 나스닥이든 QQQ든 어차피 똑같은 추세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중장기 물량을 실을 타이밍은 지금 공포지수도 왔지만 지금이 아니라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다. 근시일 내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 중장기 물량을 담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싼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기회가 오면은 기회는 스치듯 지나갈 것이며 더 시저는 스윙의 물량을 담기 시작할 것이다. 어제 장은 계속적으로 미친 횡보를 한번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제 조금 이제 장을 보고 잤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삼수물 채권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날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엄청나게 흔드는 모양새지만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보합이다. 결국 꿀잠을 잔 사람이 승리자다. 그러나 겐슬러, SEC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악당으로 가득 차. 개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겐슬러가 아니라 겐세이 같은 사람인데 좀 상당히 쉽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32. 익스트림 피어가 온다고 하면 단기 물량으로 물량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음 주가 될 수가 있다. 푸드클로션 0.69 드디어 다시 0.70 위로 올라가면 강세의 장이 아닌 힘든 장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휴장이니까 좀 편히 쉬시고요. 내일은 이제 다시 한번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현재의 기준은 고용이 좀 낮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고요. 고용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나온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다음 주 CPI 발표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결국에는 십자도지의 형태로 마감이 되고 있다. 단기적인 하락의 추세에서 지그재그로 계속적으로 하락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하락의 브레이크는 상당히 좀 밑에 있고요. 이러한 지점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트리거는 내일 나오는 고용보고서다. 고용보고서가 또 시장이 나쁜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다음 주 CPI 발표 때까지 단기적인 하락의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일목균형표를 캔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물론 일목균형표는 상당히 밑에 있긴 해요. 하지만 일목균형표를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쉬셔야 돼요. 매수를 조금 쉬시고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된다. 적어도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을 옆으로라도 좀 벗어나주는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차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안전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공격적인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만약에 보라색 하단 채널을 맞을 경우 그럴 때 약간 공격적인 물량을 싣고 기술적인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 스윙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좀 차트를 보는 기술을 요하는 시기가 25년에 온 거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나는. TQ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어제 그래도 약간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주긴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가 급격한 상승 뒤에 계속된 하락, 그리고 빔을 한번 쏘고 이제 21선을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속스 S 반도체 1배도 계속된 지리한 삼각 수렴의 횡보 하락기를 끝내고 21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은 반도체가 25년 초에 시장을 한번 다시 이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조건은 다시 반도체가 지리한 삼각 수렴의 이 채널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도 되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속슬의 수익률이 좀 많이 깎이긴 했지만 속슬도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고요. 홀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인 하락의 채널, 파란색 채널을 그어봤고요. 테슬라를 신규 매수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나 단기적인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약간 돌파할 때, 횡보를 할 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할 때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시저는 아직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100% 이상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장기 물량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보여주십시오. 속스 S는 그래도 아직도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K값이 D값을 아래로 향하고 있다. SQQQ도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했다. 아직은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그 쓰레기 같은 상황은 아니다. 끼임전세 순매수는 어제 양자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죠. 며칠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자컴 관련주를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단이 난 거죠. 올 것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거의 한 40% 넘는 하락을 보인 양자컴 관련주들을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반드시 밤을 새는 데일리 단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해야 양자컴 관련주를 지금 매수할 수 있다고 봐요. 세력은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지 못합니다.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물량들을 다 털 거예요. 그리고 그 턴 자리는 개미들만 모여서 서로 죽이면서 죽음의 광시곡이 펼쳐지겠죠. 슬픈 일이고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양자컴 관련주에. 하지만 중장기로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그때 물량을 사면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고점이 이미 나온 차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컴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굳이 사겠다 하실 분들은 오늘 밤을 새겠다, 오늘 밤을 꼴딱 새겠다라는 마인드로 단타만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하고 보시는 주시고, USDT 테더가 여기 이제 채널을 넘어가면은 좀 안 되는데 좀 넘어갔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코인의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 채널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가려고 막 용을 쓰고 있다. 그러나 살짝 음봉이긴 하다. 비트코인의 하락기에서 도미넌스의 상승은 대폭락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기에서 도미넌스의 횡보죠. 도미넌스의 횡보. 그러면은 알트코인의 하락. 현재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하락이지만 횡보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뭐 끝났다고는 아직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 91K가 깨지고 나서 이 강한 매물대마저 버티지 못하고 이탈할 때 87K가 되겠죠. 87K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공식적인 시즌 종료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는 아직은 뭐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 어불성설이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저점에서 모아가신 분들은 여전히 뭐 큰 수익이다. 비트코인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잔잔하다. 이더리움은 전혀 잔잔하지가 않죠. 이더리움은 제가 마지노선으로 그어놓은 이 파란색 도미넌스 라인, 그래도 파란색 도미넌스 라인은 조금 지켜주는 흐름, 지켜주기만 하지 뭐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지켜줬다. 이더리움의 일봉, 금일도 이더리움이 내리고 있네요. 마지막 지지라인 파란색 일목균형표의 하단의 자리.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다. 테슬라도 결국 버텨서 큰 수익권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물량을 들고 하고 있고, 속슬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물량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TQ도 그렇고 불드도 그렇고 FNGU도 그렇고 코닐도 그렇고 MSTR도 그렇고 다 승리로 결국 끝났잖아요. 러시적 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더리움이 어쩌면은 승리로 끝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밤에 들었어요. 어제 밤에 이 파란색 선 순간적으로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시 약간 기술적인 반등으로 현재 올라준 상태고요. 한 번 내렸기 때문에 뭐 두 번은 못 내리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 선을 터치 하면서 지리한 횡보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을 포기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싸다고 물을 타기보다는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 괜찮죠. 근데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망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뭐 상당히 좀 현재 좋지 않은데, 일단 삼각수렴의 하락의 채널로 다시 들어오진 않았다. 조금 더 내려오면 들어오겠죠. 코인베이스는 역시나 양봉이 뜨는 순간을 기다려라. MSTR 빨간색 라인, 진짜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빨간색 라인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MSTR도 이제 단타를 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단기 매매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 베이는 449명. 자신이 장투 또는 스윙의 성향이다. 장기 멤버십 단타도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봄날을 꿈꾼다면 살기 싫은 이유를 찾지 말고 살고 싶은 이유를 찾자. 마음의 행복을 꿈꾼다면 힘든 이유를 찾지 말고 벗어나야 할 이유를 찾자. 금일은 미장이 휴장입니다.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이유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